몇 페이지면 18페이지. 자, 동사의 시대에 대한 문제도 간혹 나오긴 하지. 근데 포인트 7보다는 이 갑자기 카톡이 왜 켜? 포인트 7보다는 우리 포인트 A 부분에다가 체크를 좀 해볼까?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시제에 관련돼 갖고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부사절. 부사절에서의 동사의 시제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이문수. 그래? 자,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잖아. 이 접속사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 절이 붙겠지. 이랬을 때 요 동사의 시제를 절대로 뭘 쓸 수 없다는 거, will이라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아, 그럼 선생님, 저 미래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 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는 거야. 요게 시험 문제 간혹 나오지. 그럼 너희들은 뭘 알아둬야 되느냐? 도대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가 있는데 시간이나 조건, 가정 나타내주는 접속사들이 부사절을 이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속사들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얘네들 뒤에는 주어 동사 절 나왔을 때 동사에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아름다운 문법. 하지만 너희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if 같은 거 있잖아. if는 기본적으로 조건절이나 가정법에서 쓰였을 때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은 얘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요 동사 자리에 will을 쓸 수가 없는 게 맞는데 if가 이런 의미 말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지. 무슨 의미도 있지?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주어 동사 뒤에 나오면은 이때는 will을 쓰는 게 무방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네, 주의를 해줘야 돼. 야, if다. 무조건 will 아니야. 에이, 산으로 가는 거야.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면은 will을 써도 상관없어. 야, 공교롭게도 옆에 페이지를 봤더니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선생님 미안한데 19페이지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8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가 그런 유형의 문제야. 자, 많은 사람들은 wonder,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 if를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야, 이씨 이거 will이네, 아이씨. 근데 청룡이가 그랬잖아. will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걸 오답으로 간다는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석을 해보면 이 if의 의미가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가 아니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뭘 궁금해한다? 그들이 진정한 해석하기 싫어지네. 자, 진정한 사랑을 찾고 get married.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될 때 이때는 will이 쓰여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거 좀 구분해 보면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위에 보니까 7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짝수번만 공략해 볼까? 자, 그다음에 짝수번을 공략하면서 구문독해 연습도 같이 좀 곁들이기 위해서 요 4번하고 6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한 문장만 밑에다 같이 한번 해석 따라 볼게. 4번, 6번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하나. 난 뭐 2개 다 하겠다 해도 상관없고. 짝수 번호 문제 풀고 4, 6번은 해석도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되도록이면 6번을 해석해 볼 것을 추천할게.
6번이 지금 중요한 구문이 하나가 나오거든. not until 구문이라고. not until 구문 해석할 땐 선생님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해석하면 되고. not A until 물결하면은 물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A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오 마이 갓.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지. 오 마이 갓. 방금 코 팠는데. 이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겠는데. 자, 다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면서 한번 짝수 번호만 가보도록 할게. 자, 2번부터 한번 가보자. was하고 have been 나와 있네. was와 have been의 차이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해. 근데 지금 보니까 명확한 시간 표현이 나와 있어. 누가 나와 있어? 작년 이맘때쯤이라는 명확한 시간 표현이 나왔네. 자, 작년 이맘때쯤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무슨 시제를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지.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도 뭘로 가야 된다? 과거 시제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was고, 자, 그다음에 4번에 collected, 과거 has collected, 현재 완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요거 볼 수 있었어요. 자, 지난 10년 동안, 근데 now를 붙였으니까 지금까지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라는 의미거든.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거네. 그럼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간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럴 때 쓰는 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has collected가 되는 게 맞고. 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is, will be 누가 돼야 될까? 당연히 is가 돼야 된다. 누구 때문에? until. 그렇지. until 뭐뭐 할 때까지라는 시간의 접속사 부사절을 이끌어주거든. 얘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is가 나와야 되고. 혹시 10번도 했니? 안 했니? 10번은 지금 보면은 after라는 역시나 시간의 접속사가 나와 있는. 시간의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시간의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서는 안 된다? will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다음 뭐라고? 그럼 will begi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 이거 그냥 will만 빼는 친구들이 종종 있던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begin 뒤에 모두 붙어야 돼. s도 붙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얘들아. 그냥 will만 빼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4번하고 6번 해석한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저 4번 했습니다. 오케이. 준서 한번 해볼게. 그 기관은 수행하게 연구에 사전에 보았다. 강연의 10프로그램을 사용한 지난 10년 동안. 역시 잘했네. 자, 선생님이 구문 독해를 굳이 시켜본 거는 이런 식으로 끊어있게 하면서 직독시켜 하는 연습을 좀 가져보라고 시켜보는 거거든. 원래 뭐 주어를 자를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직독시키가 잘 안 되면은 주어하고 동사하고 먼저 갈라주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나오면 투부정사 앞에서 한번 끊어보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자, 그 기간은 수백만 장의 얼굴 이미지들을 모아왔대. 여기서 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야.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선생님이 또 어디서 끊어보라 그랬냐면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 앞에서도 한번 끊어보라 그랬지. 얼마 동안? 지난 10년 동안. 오, 좋은 해석. 자, 그럼 나머지 손 안 든 사람들은 6번 했다는 얘기니까 6번은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최희. 이 강의실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너다. 나도 가고 싶다. 자, 엎드려 뻗친다. 자, 물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A 되니까. 그러니까 언틸 뒤에 거 하고 나서야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는 얘기야. 랜딩이 우리 빌리다라는 의미 있잖아. 대출이야, 대출. 그러니까 랜딩 바이 뱅크 하면은 은행 대출이 되겠네. 아,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나 봐. 선생님이 여기 지금 물결이라고 표시한 거는 요 뒷부분에 있는 요 절을 해석 먼저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 빨간색 괄호 안에 있는 절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은행 대출인데 뭐에 대한 은행 대출이냐? 작은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이제 fully restored 완전히 상환되고 나서야 갚아지고 나서야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낫 들어가 있다고 낫의 의미를 굳이 넣어갖고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나 개인들한테 빌려준 은행 대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대출들이 완벽하게 갚아지고 나서야 세계 경제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나던틀 구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구문이니까 잘 좀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실력 따지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 5개 있네. 시간 없으니까 2개만 한번 짝수만 한번 가볼까? 짝수만? 아니다, 홀수. 홀수를 가고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한 문장만 역시나 또 구문 독해해 볼게. 홀수 문제 풀면서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구문 독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도 상관없고. 런천이요? 응? 런천. 오찬이라 그러죠, 오찬. 그리고 런천 미팅 하면 오찬 모임. 자, 1분 후에 한번 가봅시다. 터키를 보니까 또 배고프네. 맛있겠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1번에는 틀린 부분이 뭘까? 내일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지? 선생님 이거 if 면은 원래 will 나오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면 선생님이 will이 나와도 된다 그랬지. 내일 일이니까 당연히 will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are able to가 아니라 will be able
to로 가야 돼. 이따 해석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요 3번도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의 가정의 의미로 쓰이면은 부사절을 이끄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try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라는 또 18이야. 2018년이라는 특정 과거 시점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시제 쓰면은 안 되지. 그냥 과거 시제로 써야겠지? started 이렇게 바뀌는 게 맞겠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니까 윤채가 1번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윤채가 1번을 대표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 이 이메일을 응답하고 당신이 내일 오찬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지. 정확한 해석이었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혹시 은솔이 3번 했니? 안 했어? 했어? 자, 그러면 은솔이가 한번 3번 가볼까? 너가 크랜베리 소스와 로스트 쿠키를 먹는다면 너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맛있나 보네. 크랜베리 소스를 넣어갖고 구운 칠면조가 맛있나 봐. 그거를 한번 여기서 try는 먹어보다라는 의미에 있어. 먹어본다면 너는 참을 수 없을 거다. 또 먹지 않고는 못 베길 거다. 그 정도의 의미네. 자, 나머지는 선생님의 선물. 그 다음에는 조동사와 법. 조동사와 법. 자, 조동사 문제는 일단 포인트 9. 이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거 요번에 인천여고 11번에 나왔었지. 얘네들이 보는 시험인데 어떻게 내가 더 기억을 잘하니? 나왔어요. 진짜니? 네. 맞지? 인천여고 11번. 11. 어디다 나왔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이건가? 인천여고 시험지가 여기 있다. 11번. 여기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슈든트 고르는 거 있잖아. 요거. 요게 지금 요 조동사 법에 관련된 문제지. should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무슨 의미? 그렇지.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n't have 플러스 pp 나오면은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should냐 shouldn't냐를 골라주는 문제는 적어도 뭘 갖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야? 해석을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시제 때 쓰는 거냐면은 과거 시제에 쓰는 거다. 과거 시제. 그리고 만약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지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왔는지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요 밑에 shouldn't를 찾는 게 아니라 shouldn't 뒤에 take냐 have 플러스 taken이냐 요걸 묻는 거잖아. 이거는 전적으로 뭐 묻는 문제냐면은 시제 묻는 문제야. 시제. 시제. 그리고 should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현재 시제. shouldn't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과거 시제. 그리고 시제를 묻는 문제고 이런 유형의 문제. 조동사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거는 너희들 보고 의미 파악하라는 얘기니까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조동사의 문제지만 시제를 찾는 건지 아니면은 의미를 갖고 찾아야 되는 건지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last year이라는 작년이라는 과거 시점이 나와 있으니까 과거 시제일 때는 조동사 have 플러스 pp.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조동사의 네모가 쳐져 있느냐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네모가 쳐져 있느냐를 보고서 이게 시제를 묻는 문제인지 의미를 묻는 문제인지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도 역시나 시제에 관련되어 나오지. 가정법 두 가지 좀 알아두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는 if 절의 동사가 과거 형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주고 너희들 보고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준 다음에 너희들한테 동사의 과거형을 찾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플러스 pp가 나오고, 앞에 부분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had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지. had 플러스 pp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요 시제를 가지고서 찾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요거다. 자, 요구, 제한, 주정, 명령 따위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주절에 쓰였을 때, 그 대표적인 동사들이 여기 지금 쫙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동사들이 주절에 쓰였을 때 종속절, 그러니까 that 이하에 있는 절에서의 동사는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유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제 일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아무 때나 무조건 insist, urge, recommend라는 동사가 주절에 나오면은 종속절을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되느냐? 아니야. 대절에 당위성의 의미가 내포되는 경우만. 당위성의 의미가 내포되는 경우. 선생님, 당위성이 뭔데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뭐뭐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이 나오면 되고, 당위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전달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제를 시제 일치 원칙에 의해서 써주면 된다.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야. 실제 시험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점 염두해 두고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지금 체크해 봤어.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23번, 아니야, 2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요 중에서 우리 홀수로 할까, 짝수로 할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홀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문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독해해 볼 만한 좋은 문장이 3번, 5번, 7번, 9번 중에서 두 문장만 한번 이번에는 해석을 해볼게요. 두 문장. 3, 5, 7, 9 중에서 두 문장.
1분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make냐, have made냐 앞에 should 붙어 있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냐, have 플러스 pp냐는 내가 시제라 그랬지?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을 찾아봐. 뭐가 있어? The day before. 전날이라는 표현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니까 당연히 누구로 가야 돼? 조동사 have 플러스 pp 형태로 가야 된다. 자, 다음에 3번은 have 플러스 pp가 그대로 달려있고 조동사를 찾으라고 얘기하네. 내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동사의 의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 얘들아. 뭐 should have 플러스 pp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n't have 플러스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must have 플러스 pp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것 정도는 얘들이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좀 이따가 해석할 테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답이 누가 나오느냐? must가 나온다. 이따 해석을 시켜보도록 하고, 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if 나와 있으니까 가정법이 되는 거지. 가정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절을 고르라 그러면은, 종속절을 고르라 하면은 주절의 시제를 보면 된다는 얘기. 주절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플러스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얘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가 돼야겠지. 이렇게. 자,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recommend 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자, 주절에 recommend 나오고 뒤에 당위성을 나타내주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면은 동사 원형이 돼야 된다 했지. 이것도 역시나 이따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석 안 하고 답만 체크하도록 할게. 자, 다음에 9번 어법상 올바르면 동그라미, 어색하면은 X 표시하래네. 자, if 나와 있고 if절의 동사를 물어보면은 뒤에 있는 주절에서의 시제를 보라 그랬지. 지금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네. 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건 가정법 과거란 얘기니까 얘도 지금 과거 시제로 가야겠지. 고가 아니라 누구로? 멘트로 가줘야 된다. 어쨌든 X였네.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한 거 들어보도록 합시다. 유진이가 두 개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 몇 번 한번 해볼까? 3번. 자, 갑시다. 옛날 사람들이 바람 전화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깜빡이에 구분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정확한 해석이었고, 자, 다음에 체이 9번. 잘하고 있어.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데미지,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동사가 되는 거지. 무대가. 그렇지. 자, 만약에 꿀벌들이 얘들아 모두 꿀벌들이 멸종하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생태계 균형을 손상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요때 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 되다라는 의미, become의 의미로 보면은 돼. 자, 그 다음에 혹시 윤채 3번하고 9번 했니? 네, 아 근데 5번도 했어요. 오케이, 그럼 5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만약 소리 녹음이 5년만 빨리 발명되었다면 베토벤의 공연이 녹음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가정법은 얘들아 뭐든지 다 반대 상황이 사실이라는 거 알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녹음 기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토벤의 공연을 녹음할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인 거야. 자, 그다음에 혹시 은솔이하고 준서 중에서 7번 한 친구 있니? 되게 인기 없는 7번이었네. 혹시 나 7번 했다. 어떻게 아무도 없네. 신기하네. 요거는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갈게. 자, 김 박사님은 권했습니다. 뭐라고 권했느냐? 그 문서에 어떠한 추가 사항이나 변경 사항도 be sent to 보내져야 한다고 어디로? 의무팀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해석하면은 되라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당위성을 나타내줄 때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24페이지에 보니까 다음 문장 1번 부분만 보도록 하자고.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틀린 문장을 골라서 틀린 부분을 고쳐보도록 하자. 틀린 부분을 옳게 고치시오. 과연 우리 친구들이 다 찾을 수 있을지. 참고로 틀린 부분이 2개 있어. 많지 않아. 자기가 3개 이상을 고르는 사람들은 잘못 고른 거니까 하나는 빼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찾아볼까? 일단 뭐 부분 틀렸어? 네. A. 맞아. A 틀렸네. A 뭘 바꿔야 될까? 그렇지. 캔나 바이로 바꾸는 거야? 아, 시제가 틀렸다는 얘기구나.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요 in the first place 하면 애초에라는 얘기거든. 자, 애초에 중고차를 그렇지. 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해야 되지. 지금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표현이네. 자, 나는 애초에 중고차를 사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을 고치는데 수많은 돈이 들었대. 그래갖고 중고차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틀린 부분은 뭐가 될까요? 반응이 왜 이러지? 어려웠었나? C번 틀렸잖아, C번. 자, C번 보면은 지금 헤드가 나왔어, 문장의 동사로. 그 얘기는 무슨 시제라는 얘기냐면은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에 대한 조동사 표현은 may,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조동사 have 플러스 pp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꾸면은 may have been 그 다음에 infected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죄다 맞은 내용이라는 얘기겠지. 자, 선생님이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우리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 F번. 혹시 F번 내가 한번 대표로 해석해 보겠다 하는 사람? 좋아. 오케이, 윤세. 눈 마주치면 간다. 물은 우리 조상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불렀음에 틀림없다. 좋아. 소들리가 갑자기 그렇지. 그들의 음식을 요리하고 그들의 장소를 따뜻하게 될 수 있었다. 그렇지. 불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에 틀림없대요. 왜 그러냐? 갑작스럽게 우리 조상님들이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글이네. 오케이, 잘했고 한 문장만 더 하고 넘어갈게. C번 누가 한번 해볼까? 오, 좋아. 이번엔 내가 한 거 아니야. 직접 하겠다고 손을 든 친구가 있어. 체이. 내가 지금 가장 부러워하는 체이가. 그렇지. 무슨 새? 그렇지. 전염시킬지도 모르는 새들을 수많은 새들을 죽였어야 했대네. 그러니까 프리벤트 A 프롬 ing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새들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전염시키는 수많은 새들을. 좋은 해석이었어. 자,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도 청룡이의 선물. 자, 그다음에 유닛 5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 와, 수동태. 드디어 네가 나왔구나. 수동태. 자, 수동태라는 것은 뭐 너무 중요해갖고 내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수많은 시험을 겪어보면서 느꼈던 부분일 거야. 일단 수동과 능동 딱 두 가지의 태가 있어.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면 수동이고 수동이 아니면 능동이야.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가 아니면은 다 능동이란 얘기지. 그래갖고 능동태라는 건 뭐냐? 동작을 한다라는 개념이 능동태야. 하지만 동작을 당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수동태야. 그리고 보통 당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뭐뭐 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또는 뭐뭐 되어지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고 심지어는 주다라는 의미가 수동태가 되면은 무슨 의미로까지 전환이 되지? 받다라는 의미로까지도 쓰이는 게 수동태다라고. 수동태의 의미는 당하다,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어지다 또는 받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게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인 문제는 포인트 11처럼 나오지. 그러면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주어와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라. 선생님 이게 수동태 문제인지 능동태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그냥 ing하고 pp만 있다라고 이게 수동태다 능동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랑 같이 나와 있어야지 아 이게 수동태 문제구나 능동태 문제구나 파악이 돼.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우리 그런 걸 진행형이라고 그러지. 진행형은 능동태야. 비동사 다음에 pp 나오면은 우린 그런 걸 수동태라고 하죠. 그러면은 비동사도 확인이 됐고 ing냐 pp냐도 고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이 행위의 주체가 당연히 주어일 테니까 이 행위의 주체를 보고서 수동인지 능동인지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의 작품은 recognize하면 인정하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그의 작품은 인정하는 존재일까? 인정당하는 존재일까? 당한다는 거죠. 그의 작품을 인정하는 존재일까? 인정받는 존재일까? 당연히 인정받는 존재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보고 판단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거 놓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므로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 이런 거 우리 무슨 동사라 그래? 자동사라 그러지. 자,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수동태는 절대 쓸 수 없다. 대표적인 자동사 좀 기억해 두겠어?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얘는 수동태 쓸 수 없다는 거야. 수동태 쓸 수 없어.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얘네들은 비동사 PP 형태로 나오면 큰일 난다. 알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 자동사는 수동태 자체를 만들어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비동사 used to 동사 원형과 비동사 used to ing 형태를 구분해줘야 돼.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무슨 의미? 수동태로서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비동사 used ing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의미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 used 대신에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라고 쓸 때는 뭐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다. accustomed 아 그리고 요번에 인천여고 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잖아. getThrowing이라고 나왔을 때 그 getThrowing이 틀렸었는데 getThrown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보통 수동태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pp로만 알고 있는데 동작 수동태를 알고 비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 동사도 쓸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고. 자, 요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은 수동태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야. 자,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너희들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지. 오늘의 마지막 수업 부분이 남아있네. 자, 요 수업 부분에서 오늘의 공략은 짝수 문제를 마지막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한번 2, 4, 6, 10 8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2, 4, 6, 10 중에서 두 문장 정도 한번 독해해 보면 어떨까 싶네. 2, 4, 6, 10.
스티뮬레이션이 뭐예요? 응? 스티뮬레이션. 스티뮬레이션 자극.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먼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2번부터 한번 도전해볼까? 자, 2번에 보니까 앞에 is라는 비동사 나와 있고 뒤에 그냥 ing냐 being pp냐인데 이것도 역시나 능동수동이겠지. 그러면은 주어가 뭔지 그걸 찾아서 매치를 시켜주면 되겠지. 그럼 당신의 돈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용돼야 되는 존재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 4번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지. 어커는 수동태 자체가 안 만들어지지 않는 자동사니까 당연히 어커 그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지금 일치시켜야 될까? 그렇지, 패럿. 니드터면 뭐뭐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패럿, 앵무새는 당연히 허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앵무새가 자기 스스로를 허용하겠어? 허용되는 거겠지. 그래서 be allowed. 그 다음에 8번. 8번에는 요 used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나왔잖아. 참고로 수동태는 얘들아 태생상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어. 물론 예외는 있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은 사형식 문장 수동태인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다 보니까 수동태로 변환이 됐을 때도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붙일 수가 없어. 왜냐면 능동태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던 애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생기는 것이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TV 커머셜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사이트라는 목적어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유즈에 대한 목적어가. 그 얘기는 얘는 지금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뭘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능동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능동태로 간다는 얘기는 비동사 플러스 ing하고 진행형 시제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리고 참고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 염두해 두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후 다음에 나와 있는 avoid, 요 avoid의 행위자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페어런츠가 되겠지. 부모가 지금 피한 거지. 뭐 하는 걸 접촉하는 것을 피했다는 얘기니까 능동의 개념이니까 얘는 그냥 avoid 형태로 나와도 상관없겠네. 자, 그러면은 혹시 나 2번 문장 해석해 봤다 하는 친구? 역시나 인기 없는 문장이구만. 4번 문장을 해석해 봤다. 많은데 누가 해볼까? 유진이 한번 해볼게. 그렇지. 매년 발생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6번은
어떻게 이렇게 윤채. 앵무새들이 충분한 공간과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 케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맞아. 케이지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정도의 의미일까? 그렇지. 세장이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지? 자, 다음에 10번은 그러면은 은솔이가 할까 준서가 할까? 손을 한 번도 안 들던데. 은솔이가 그러면 한번 10번을 해볼까? 감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빌라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감정의 부족을 피하는 부모님. 그렇지. 가끔씩 공감 능력 좀 떨어지시는 분들 있지? 자,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길러졌을지도 모르는데 어떠한 부모님? 감정을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부모님에게 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럴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늘 풀어보고 요 27페이지까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들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갖고 숙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6시에 만난다는 거 꼭 좀 기억해주고 자 고생 많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